안녕하세요. 수학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삼각함수 두 번째 단원으로 단위원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단위원이 얼마나 쓸모가 있고 또 파워풀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삼각함수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을 알아야 합니다. 삼각형과 원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어마어마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삼각함수를 정리하기 위해 이 단위 원, 즉 반지름을 1로 하는 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앞서 라디언은 무엇이고 왜 만들었나요? 라는 영상에서도 단위원은 아주 쓸모가 많았습니다. 1은 아무리 곱해도 그 자신 그대로입니다. 이를 제외한 수들은 곱하면 계속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데 1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이 1이라는 숫자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 또한 아주 큰 쓸모가 있습니다. 삼각함수는 일정한 주기를 갖는 주기함수를 규정할 때 대표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삼각함수는 직각 삼각형의 변의 비율을 각을 기준으로 나타내는 관계 속에서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값이 비율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컨대 %도 비율인데 4분의 1도 20분의 5도 모두 25%입니다. 그쵸? 그런데 아무래도 서로 다르게 생긴 수들이 같다라는 사실은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과는 반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b는 무엇분의 무엇인데 두 값이 다 변하는 상황에서는 그 전체 값의 움직임을 알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단위원을 사용하게 되면 반지름을 직각 삼각형의 빗변으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각을 바꿔가며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의 분자값이 되는 높이나 밑변의 길이만을 이용해 각을 인풋 값으로 하는 함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단위원을 사용하면 각에 대한 직각 삼각형의 높이가 사인 함수이고 각에 대한 직각 삼각형의 밑변이 코사인 그래프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단위원 안에서 각을 키워가며 만들어지는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X축에 있는 이 반직선을 영어로 initial ray라고 합니다. 이 반직선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 녀석을 terminal ray라고 합니다. 자, 이 터미널 레이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럼 X축에 있는 반직선과의 각이 생기죠. 이만큼이면 30도, 이만큼이면 60도. 그리고 이렇게 반바퀴를 완전히 돌면 180도.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터미널 반직선이 결국 한 바퀴를 완전히 다 돌면 처음 출발했던 자리로 돌아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주기가 됩니다. 이 360도 혹은 이 값에 대한 라디언 값 2파이라는 주기는 시간 혹은 다른 값들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앞서 사인이 빗변을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내는 직각삼각형의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1사분면의 값과 2사분면의 값이 정확히 대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 1사분에서 만들어낸 삼각형과 2사분면에서 만들어낸 직각삼각형의 높이가 완전히 대칭인 것이 보이시죠? 게다가 3과 4사분면도 부호만 반대이고 대칭이므로 1사분면의 값들을 구함으로 인해 2, 3, 4분면의 사인, 코사인 값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삼각비 테이블을 보면 각에 대한 사인과 코사인 값이 1사분면의 값과 2, 3, 4분의 값이 아주 유사함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부호는 다릅니다. 가령 사인 60도는 사인 120도와 같고 사인 30도는 사인 150도와 같습니다. 주어진 삼각형 둘을 비교해보죠. 빗변이 1이므로 사인 값은 직각 삼각형의 높이를 나타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둘은 똑같습니다. 양쪽에 만들어진 삼각형의 높이를 보시죠. 두 값이 같죠? 그런데 왼쪽의 삼각형은 X축으로부터 여기까지 온 각을 180도에서 뺀 값을 각으로 갖는 직각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30도와 사인 150도 둘 다 2분의 1로 결과값은 같아지는 것이죠. 결국 둘 다 30도를 이용한 사인 값과 같은 2분의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인 60도와 사인 120도 또한 동일하게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끝으로 특수각 하나 남은 45도도 사인 45도와 사인 135도 둘 다 2분의 루트 2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건 3, 4분면의 값은 절대값, 즉 길이는 같지만 부호가 음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210도로 만들어내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의 절대값과 30도가 만들어내는 직각삼각형의 높이의 절대값이 동일합니다. 하지만 부호가 서로 반대라는 뜻이 됩니다. 3, 4분면, 4, 4분면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Y값이 음수입니다.
결국 이 관계를 이해하면 30도, 45도, 60도의 사인값을 가지고 나머지 150도, 135도, 120도는 물론이고 3, 4분면의 각인 210도, 225도, 240도 값도 찾을 수 있고 심지어 4, 4분면에 있는 300, 315, 330도의 사인값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단위원에서 만들어지는 그래프를 오른쪽의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 더 확실하게 보호와 절대값의 관계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각함수를 배우면서 왜 사인 225도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지 힘들어 하셨죠? 이게 바로 그 이유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 단위원을 이용해 우리는 0도에서 90도 사이의 사인, 코사인 값을 찾으면 나머지 90도에서 180도, 180도에서 270도, 270도에서 360도 사이의 사인, 코사인 값도 금방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각, 즉 0도에서부터 90도까지의 사인 값, 코사인 값은 30도, 45도, 60도의 특수각인 값에서 기초로 일일이 하나씩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어떤 물리적인 측량이나 측정을 할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삼각형 두 개, 정삼각형과 이등변 직각 삼각형만 그리면 우리는 얼마든지 30도, 45도, 60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찾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곱권 영상에서 루트 2의 값을 소수점 5개짜리까지 구하는 것이 엄청난 시간과 노동이 필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사인 0도에서부터 90도까지의 값을 구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사인 15도를 구하려면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을 알고 이용해도 또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그런데 사인 함수가 360도를 기준으로 주기를 갖는 함수임을 알고 있고 그렇다면 0에서부터 360도까지의 모든 실수각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을 찾아야 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이 될까요? 하지만 우리는 앞서 단위원을 이용해 0도에서부터 90도까지의 값들만 찾으면 나머지 90도부터 시작해서 360도까지의 모든 값들을 다 쉽게 찾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역학 공식을 사용하면 사실 0도에서 45도까지의 사인과 코사인을 찾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값들의 사인, 코사인 값들을 자동으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십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제 이 단위원의 효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단위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기를 갖는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이 삼각함수는 정의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제가 이 단위원이 삼각함수를 발전시키는데 왜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기가 1, 4분면이고요. 여기가 2, 4분면, 여기가 3, 4분면, 여기가 4, 4분면이죠. 그런데 이 반지름이 1인 원이기 때문에 이 반지름 위에 있는 모든 점들까지의 거리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반지름으로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이 점에서 X축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직각삼각형은 이 각에 의해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30도라고 하죠. 그리고 얘를 45도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60도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점들은 다 좌표 평면상에 있는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요 높이가 y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밑변이 x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얘가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죠? 이 길이가 2분의 1이 되겠고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 유닛 서클, 즉 단위원을 사용하면 뭐가 엄청나게 좋냐면요. 이 단위원은 x축에 대해서도 서로 대칭이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도 또 대칭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은 이렇게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점을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또 이 점을 아예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서 이렇게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90도까지의 사인, 코사인 값을 찾으면 이 대칭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 왼쪽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있는 모든 사인,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삼각형을 이미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어볼게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결국 1사분면에는 이 삼각형, 2사분면의 이 삼각형, 3사분면의 이 삼각형, 4사분면의 이 삼각형이 뭐예요? 닮은 삼각형입니다. 닮은. 요 각이 모두 같다라는 거죠. 이 경우는 30도입니다. 전부 다.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자,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요 시작하는 이 이니셜 레이에서부터요. 이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각을 만들어내는데 여기까지 간 게 30입니다. 그러면 여기 코너가 30이 되려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도예요? 150도죠. 180에서 30 뺀 거 아닙니까? 즉 150도에 대한 사인 값하고 사인 30도가 동일하게 이 길이로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2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도를 또 사인 30도를 이용해서 찾은 거죠. 이것만 할 수 있느냐? 아니죠. 더 돌아가지고 원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이 이니셜 레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돌아간 거예요. 이거는 180도에서 30도만큼을 더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10도에 대한 사인 값도 뭘로 찾을 수 있다고요? 사인 30도로 찾을 수가 있는데 요거는 마이너스라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값이니까 얘는 좌표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보이십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사분면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는 이 원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게 보이시죠? 자, 요것을 이 그림을 그려서 보면 바로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점들이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은 이 자식의 높이를 봐야 되는 거죠.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삼각형을 그리지 않겠습니다. 실은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다 그려지는 건데 다 그려지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사인 값은 이 세타에 대해서 요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일단 지우고 보면 요 점이 여기 있고요. 또 요 점은 이렇게 가겠죠. 또 요 점은 이렇게 가겠고 또 요 점은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점들을 쭉 이동하는 것. 즉 요게 요거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에는 뭡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는 아래쪽이니까 음수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렇게 되면 여기로 올라가는 거죠. 원 두 개를 서로 S자 모양으로 연결시켜 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래서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지도 지금 이해되셨죠? 즉 여기에 있는 값을 이용해서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있는 모든 사인 값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다. 이 유니서클 단위원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이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네, 오늘은 연중기온과 같이 일정한 간격으로 어떤 현상이 반복되는 주기함수의 기본인 사인, 코사인 함수가 이 단위원을 통해 정리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단위원은 이 다음 복소수의 연산에서 드 무아브르의 개념을 설명할 때도 또 사용됩니다. 실로 절대로 고등수학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바로 이 단위원인 것이죠. 어떻게 단위원의 필요와 쓸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는지요? 영상을 통해 삼각함수를 정의하고 실용화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진 이 단위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큰 힘과 격려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 유튜브 구독자께서 댓글로 질문해 주신 벡터의 내적과 외적이 뭔지 그리고 이걸 어디다 사용하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릴 때까지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